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내원하신 환자분들도 저 흑염소 먹어도 좋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. 워낙 흑염소 하면 유명하잖아요. 건강원이라든지 또 민간요법의 인기 소재기도 하고 또 좋은 만큼 너무 좀 과장되고 또 자칫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워낙 오남용도 심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럴 경우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팩트로 정리해 드리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흑염소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. 흑염소는 이 본초 약명이 있습니다. 바로 고양육이라는 본초 약명 가지고 있는 엄연한 동물성 약초예요. 동물성 본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의사에 보면은 몸에 힘이 없다든지 오랫동안 질병 앓고 나서 좀 약해졌을 때 기력이 없어서 뭐 더위 많이 타고 땀 줄줄 흘리는 증상, 또 손발 너무 냉하신 분들, 아기 낳고 난 산모에게 굉장히 이롭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. 일단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한의학적으로 이 염소의 성질이 양기 회복, 즉 인체의 여러 장기의 양기, 그러니까 에너지죠. 힘을 보태주는 성질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무기력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시리고 추위 많이 타는 체질에 많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또 시력하고 청력, 그러니까 폐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동의보감에 보면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는데 그 처방들 중에서도 이 염소의 간으로 만든 양간환이란 대표적인 처방이 있고 또 이 청력 회복에는 염소 콩팥으로 만든 자석양신환이라는 그런 처방들도 있습니다. 또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에게 환자들에게 양패탕이라고 이렇게 처방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염소의 간이라든지 콩팥 이 버리는 부분 없이 다 사용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. 세 번째로는 체질적으로 왜 체질이 막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. 특히 여자들 아기 낳기 전, 아기 낳고 난 후에 이 먹는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보혈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소화력이 좀 떨어져서 나는 육식을 잘 안 받아 이런 체질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흑염소는 비교적 무난하게 몸에 잘 흡수가 되고 또 영양학적으로 흑염소 하게 되면 삼저 사고 식품이에요. 삼저 세 가지 떨어져 있는 게 지방, 염분, 콜레스테롤은 별로 없고 사고 단백질, 칼슘, 철분, 비타민은 높아요. 특히 이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칼슘, 철도 외 소고기의 한 2배 정도 이게 무기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이 빈혈로 고생하는 우리 여성들의 철분도 보충해주고 또 아기 낳고 나서 산후풍이 있고 막 이렇게 회복 잘 안 되시는 분들 이거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뭐 리놀렌산, 올레인산, 아라키돈산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게 많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 이런 성인병도 예방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아라키돈산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린이 성장에도 좋고 뭐 뇌세포 어떤 생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걸 식품의 형태로 섭취가 필요한 성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거 아라키돈산은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식품의 형태로 먹어야 되는데 이 성분이 좀 돼지라든지 소에도 많아요. 근데 돼지나 소보다는 주로 흑염소에서 이 아라키돈산이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내가 평소에 추위 많이 타고 너무 탈진되고 좀 기력 보충이 필요하다. 또 뭐 내가 산후풍이 있다. 이럴 때는 왜 주위에 보면은 뭐 염소 고기 뭐 염소탕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아마도 이게 바로 우리 한의학에서 출산 후에 사용되는 유명한 처방 장준경 선생님의 처방인데 당귀 양육탕을 처방하는 데서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출산 후에 너무 탈진되고 피를 많이 쏟은 후에 몸이 왜 오한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으슬으슬 춥고 열나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면서 몸이 좀 약한 증상에 많이 쓰이는 처방이 바로 아까 그 장준경 선생님의 당귀 양육탕이라는 그런 처방인데 이 당귀 양육탕의 약물 구성을 보면은 뭐 청공, 당귀, 생강, 황기 그리고 양육입니다.
우리 여성은 출산 후에 몸이 이게 빈 껍데기 같이 영양은 오롯이 아가한테로 다 가고 우리가 회복하기까지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이때 바로 염소가 이 혈육을 보충해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. 그 더운 여름 찬 것 많이 먹어서 소화 잘 안 되고 기운 떨어지고 손발 차고 또 겨울만 되면 유난히 추위 많이 탈 때 염소고기로 보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흑염소를 우리가 흔히 남녀 공용 보양식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철분 함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고기 2배나 많기 때문에 빈혈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슈퍼미네랄, 아연 성분이 많아서 그 아연 하게 되면 여러분 남성 호르몬 분비를 개선하고 우리 여자에게는 황체 호르몬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컨디션 저하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뭐 갱년기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게 또 아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다만 흑염소는 성질이 좀 열성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몸에 좀 너무 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두통이라든지 설사, 두드러기 이런 것들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. 여러분들에게 당부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시중에 보면은 왜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조된 흑염소, 그러니까 출처 분명의 뭐 여러 가지 좋다는 몸에 좋다는 갖가지 약초들 듬뿍듬뿍 넣고 달여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우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자칫 감염의 위험은 차치하고라도 더구나 이게 뭐가 첨가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에 의한 무분별한 약초 남용은 오히려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가 들 때도 간혹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